정년 퇴임 후에 그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열반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큰 관건이고, 일을 놓고 현직 일이 없으니까 느낌이 훨씬 다른 것이죠. 일에 묶여서 막 역할하다가 일을 놓아버렸을 때 과연 유문영 공부는 무엇을 향해서 유문영 공부가 되는 건가? 그죠?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의식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유문영 공부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데, 하나는 자성불 공부로 유문염이 공부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성불 본 이후 유문염 공부로. 내가 그 자성불 공부가 평소에 했지만 많이 등한했구나.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정년 퇴임 후에 원론에 들어왔을 때의 첫 감상이에요. 그리고 이 안으로 생사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반야심기 원리 전도 몽상, 원리 그 공포를 멀리하라는 말씀 안 있어요? 그 공포심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담당할까, 맞이할까 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언론이면 죽음 연구회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가령 이제 단식,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만든 것도 좋은 거다. 또 하나 지식, 숨을 안 쉬고 죽음을 맞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할만하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좌탈인망이라든지 스님들은 어떻게 좌탈인망했나,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연구해서 보고도 해주면 스스로 열반의 길을 갈 때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이하에 거부했죠. 그건 대종사님 정신하고는 영 맞지 않다, 이거는. 응? 무슨 그냥 그렇게 맞지 않다 그랬는데, 맞지 않다고는 하면서도 역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문염 공부가 거기에 맞춰지더라, 그 말이에요. 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서 평소에 공부할 때 유문염 공부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유문염 공부하고는 좀 차등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유문염 공부 표준은 예나 지금이나 같죠. 뭐 절대적인 표준이니까 같은 건데, 그 공부 방향은 아주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정해진다 하는 것이죠. 새롭게 또 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볼 때 동적인 세상과 정적인 세상으로 구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근원은 정이 더 근원이다. 움직임이 없는, 변화가 끊어진 그 자리를 더 근원으로 보는 사상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다 동이 더 근원이다. 그렇게 보는 정신적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동정을 무엇이 더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활동을 할 때 활동만 하면 죽잖아요. 또 활동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정묵에 빠져버리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적인 것이에요. 그걸 유념이라 그러잖아요. 유념, 무념할 때 유념. 그리고 불교에서는 유식이라고 해서 유식사상 아주 중요시 알고 있죠. 화엄경의 중심사 유식이잖아요. 유식이라는 게 유념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을 다스리는 공부, 생각하는 것을 법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는 공부, 생각하는 것이 은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
이런 그 생각하는 것이 죄악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념 공부거든요. 유념 공부가 위주잖아요. 그래서 무념 공부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잘 바를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건 본위로 되게 하지요. 왜 사건 본위로 오는가 하면은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요란해지고,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어리석어지고,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글러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건이거든요. 경계를 당하여 되는 것. 그 본위로 우리가 유무념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종래에 해오던 유무념의 방향이었고요. 원로원에 들어와서 이제 유무념 방향을 새롭게 바꾼 것은 이렇게 바꿨어요. 몰라, 좋을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번 접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는 평소에도 일과를 했죠. 나는 이제 컴퓨터 앞에다 일과를 붙여놔두고 언제든지 그 달력처럼 일과를 붙여놔뒀어요. 누가 와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국에 매였구만, 일과나 틀에 매인 사람이구만, 이렇게 볼 만큼 일과를 중요히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일과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일과대로 허리라 하고 마음은 청해놨어도 그 일과대로 잘 안 되더만. 뭔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갈리고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돼요. 건강 문제도 있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일과 그것이 말이죠, 인생의 보람이에요. 일과는 하루 해 지는 것처럼 일과 하루해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사고 할 것인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가 일과의 주목적이 아니고, 태양이 동력에 솟아올라서 서산에 져서 하루해를 맑음 짓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일과로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관념이에요.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베토벤 음악을 감상할 때 미완성곡이 있죠. 미완성곡이도 유명하잖아요. 같이 나는 이제 지금 이 언론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군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제 마음 공부 결실을 못 맺었죠. 또 하나는 말이죠, 법의문답을 몇 년, 16년간인가를 했어요. 그걸 결실을 못 맺었어요. 그럼 이제 책 2권을 내고 지금 3권 하려고 다 마쳤는데, 그건 적어도 한 5권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아직 못 한 거예요. 서예도 그래요. 서예도. 붓글씨도 써왔는데, 붓글씨는 평생 쓴 폭이에요. 그래서 서예 이것도 좀 어떻게 해서 그 책이라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붓글씨를 썼으면은 썼다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관념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종부사님께서, 경산 종부사님께서 이번에 여묵회를 만들어서 전무신 전체가 한번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보고 추진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늘 아침에 신문사에 가서 그 기사화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같이 그 서예 문제도 그렇죠. 달모화도 그리고 다 했는데 사진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그 해놓은 것들을 어느 막을 열었다가 막을 닫는 것처럼 종막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가졌어요. 이제 그 관념이 얼마나 중생적인 관념인가 하는 것이죠. 미완성이 더 훌륭한 것처럼 일과로 언제든지 중간에서 끝날 폭 잡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한도까지 결실이라고는 그 테마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이제 하루 일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일과만 실천하면 아주 보람이 있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한이 없는 그런 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도인의 결산이다. 이렇게. 수도인이 임종할 때 무엇을 남겼나가 결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잘 법도 있게 맞춰갔는가 하는 것, 그것이 보람이고 수도인의 결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 일과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일과의 중요성이. 이제 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일과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일과 그 허드머리예요. 일과가 있잖아요. 그 일과 저 앞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희망사는 끝이 없으니 결국 다 이루지 못하고, 희망사가 끝이 없더라고요. 응? 자꾸 희망적으로 걸고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고, 이번에도 그 정전 특강 전부 정전 해석 마쳤잖아요? 그것도 뭐 생각이나 했나요? 관도교무가 와가지고 허락하니까는 죽을 복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망사라는 것은 자꾸 생기더라 말이죠. 또 해오던 것을 해도 끝이 없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희망사는 끝이 없으니 결국 다 이루지 못하고, 일과는 끝이 있으니 해지기 전에 일대사를 이루라 이랬어요. 해지기 전에 일대사를 이루라 그래 놨어요. 이제 뜻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완성이라는 것이 수도자는 아름다운 수도 행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과를 유문형 표준으로 딱 세워놨어요. 먼저도 유문형 표준으로 일과를 했어요. 근데 이득이 그 원론에 들어와서 더 일과 표준의 유문형 공부, 이것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문형 공부의 첫째로 일과를 표준에 세웠어요. 그것만 일과대로만 하면 참 보람있는 수도인으로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현재의 살기를 희망하는 그런 그 수도정신을 유문형 일과의 첫째 조항으로 세운 거예요. 그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나는 그것이 턱 어려운 것이고 사상적으로 발전된 사상이고, 이 평소에도 일과를 유문형 공부를 해왔지만은 일과를 내가 실천해가는 중심 사상이 기본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과를 유문형 표준으로 삼았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현재를 보람으로 알고, 현재가 그것이 바로 시작이며 결실이다, 이런 그 사고로 일과 수행을 유문형 공부 기준으로 새롭게 삼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요, 수양력 부족이에요. 수양력 부족을 늘 느끼는데, 이제 등불이라는 것은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름이 없으면 무용하잖아요. 불빛이라는 건. 불빛이 있지만은 기름이 받쳐줘야 불빛이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름이 바로 수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수양력의 부족은 그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그야말로 원론에 들어올 때 내가 열반당에 들어왔는가 보다는 느낌을 또 가졌지만은, 그런 그 느낌이 있을수록 수양력의 부족을 느끼는 거죠. 젊은 도반 한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암으로 열반했는데, 그때 아주 재능이 밝아서 영어를 잘했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형님,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병들어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영어를 했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에? 내가 왜 영어를 했겠냐. 생사의 말을 하지. 그런 영어는 얼마나 희망적인 공부 길이에요. 그러지만은, 젊은 나이에 요절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의 사고의 전환, 이것이 좀 미리미리 앞당겨서 적절하게 일해줘야 되는데, 수양의 필요성, 이건 참 절대적이죠. 예, 수양연구 요론을 대명사님께 처음 저술할 때
그 수양연구 요론을 철저히 읽어보면 아주 그 수양의 필요성을 참 강조하셨어요. 이게 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분면에서 이름 얻은 사람이 많지요. 그래도 수양력 앞에서는 전부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아무리 힘이 이면에서 저면에서 강자를 할지라도 수양력으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그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수양력 부족을 퍽 느끼는데, 이 수양 부족에 대한 보완하는 유문형 공부를 어떻게 나는 체를 세웠는가 하면은, 자성불 공부가 너무 약했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 진리적 방향으로 너무 연마의 실마리를 방향을 체를 잡은 거, 이런 것이 안으로 자성불 공부에는 결과적으로 상반적으로 퍽 등한히 한 점이 아주 유편하게 드러나죠. 나이가 들고 정년퇴임이 돼서 일이 누아져 버리고 그야말로 대자유인이 돼서 생각나는 것은 자성불 공부가 너무 약하구나, 이것이 제일 간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불을 유념, 왜냐하면 말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문유문 공부를 하잖아요. 정신으로 생각하고 앉는 것에 대해서 유문유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분적으로 전부 절제를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대로 유념을 정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다르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성불을 챙기고 못 챙기고 이것만 딱 잡으면 말이죠, 이 별이줄이거든. 금으로 별이에요. 이 자성불을 챙기면 모두 챙겨지는 것인데 구차스럽게 이렇게 사건별로 유념, 무념하는 것은 참 정신살라는 일이다. 이제 이 유념, 무념 공부는 훈련을 쌓으면 쌓을수록 간단해지고 쉬워지고 간편해지죠. 그래서 단련될수록 유무념이 철저하게 잘 되는 것이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자성불 하나에 다 돌아오기 때문에 자성불에 대한 유념. 그러니까 성품자리를 오득했을 때, 그러죠? 그냥 견성은 완전한 견성은 못했을지라도 성품을 보았을 때, 성품의 체를 잡았을 때, 이때 마음 공부, 유문형 공부 표준은 자성불에 있다. 자성불을 잘 챙기는 공부, 못 챙기느냐 챙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느냐 글러지느냐 다 달라지는 것이니까는 그것으로 유문형 공부를 잡는데, 이제 숫자로는 나는 안 적어요. 늘 까맣건 거예요. 그랬냐고. 방심했다가 새롭게 마음을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중심을 유념으로 챙길 때 그것이 바로 자성불을 챙겨서 모든 것을 일대사를 해결하는 그런 그 마음의 유문형 공부 표준을 세우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성불. 지엽적으로 흐트러진 것을 개 잡듯이 다 주워 모아서 이렇게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고 그걸 하면은 안 된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영생을 보는 안목인데,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 연구회가 생기는 것처럼 죽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죽느냐, 나는 늙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념, 이 깨달음, 이 유념.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생활법. 나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고, 법계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런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영생을 살고 있다는 아주 필수적인 관념. 이거예요. 이 유념을 챙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탁 끊어서 유념을 챙기는 것은 자성불이고, 시간을 영원한 미래로 보아서 영원히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그런 생명체로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이렇게 그런 것을 국제해 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확실히 하면요, 이 모든 사고 형식이 달라지고 모든 그 생활 법도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거다, 내가 언제 병들란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병들지요. 병들고 죽기야 죽지요. 그러나 그 관념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늘 유념으로 항상 챙기고 해서 할 것이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 불자다. 그거예요. 그런 유념을 챙기고 살아야, 그러한 유념을 방념해서 무심이 될 때 그건 하염없는 것이죠. 생사에 국집되고 언제든지 공포를 여의지 못하는 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자성불 공부,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미래 세상에 그런 그 영원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신념, 이런 것이 유념 공부 기준이 새롭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 이제 세우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저 최정훈 교무가 와갖고 나보고 유문형 공부에서 말 좀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다. 그 이제 유문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자네 이해가 되는가? 이게 아이고 그 말 누가 이해하겠어?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나도 좀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참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도 몰랐지만은, 예, 참 한계 있는 인생 살 때 우리가 수도자로서 정년퇴임 대자연으로 할 때 유무념의 표준을 과연, 유무념의 표준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